아시아 충격의 5연패 왜 나왔나? 너무 기대가 컸나? 월드컵 초반만 해도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다. 한국은 체코를 상대로 2대1 역전승을 거뒀고 일본은 강호 네덜란드와 2대2 무승부를 기록했다. 호주는 튀르키예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좋은 출발을 알렸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번 대회는 아시아 축구가 다르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최근 경기들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이어졌다. 대한민국은 멕시코에 0대1로 패했고 요르단은 오스트리아에 1대3으로 졌다. 이라크는 노르웨이에 1대4로 완패했고 카타르는 캐나다에 0대6이라는 충격적인 스코어를 기록했다. 여기에 튀르키예까지 호주에 0대2로 패하면서 결과적으로 아시아와 AFC 소속팀들은 연속 패배를 기록하게 됐다. 많은 팬들은 아시아 축구가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간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경기 내용을 보면 단순히 그렇게 해석하기는 어렵다. 가장 먼저 한국의 경우를 보면 멕시코전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점유율에서도 크게 밀리지 않았고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등을 중심으로 공격 기회를 만들었다. 김민재가 이끄는 수비진도 대부분의 시간 동안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문제는 결정력이었다. 멕시코는 몇 안 되는 기회를 득점으로 연결했다. 반면 한국은 좋은 장면을 만들고도 마지막 마무리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결국 월드컵에서는 이런 차이가 승패를 결정한다. 요르단 역시 마찬가지였다. 오스트리아는 강한 압박과 빠른 공수 전환을 보여줬다. 요르단은 전반까지는 어느 정도 버텼지만 후반 들어 체력이 떨어지면서 수비 조직이 흔들렸다. 특히 측면 공간이 계속 열리면서 실점 장면이 반복됐다. 유럽 팀들이 보여주는 경기 템포를 90분 동안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준 경기였다. 이라크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노르웨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공격수를 보유한 팀이다. 이라크는 경기 초반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지만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는 순간 연속 실점을 허용했다. 특히 피지컬 차이가 눈에 띄었다. 볼 경합과 공중볼 싸움에서 밀리면서 경기 주도권을 잃었다. 후반에는 체력까지 떨어지며 대량 실점으로 이어졌다. 가장 충격적인 결과는 카타르였다. 캐나다에 0대6으로 패했다. 카타르는 수비 조직력이 완전히 무너졌다. 전반부터 실점이 이어졌고 퇴장까지 겹치면서 경기 흐름을 되찾지 못했다. 캐나다는 빠른 공격 전환과 강한 압박을 계속 유지했고 카타르는 대응하지 못했다. 특히 수적 열세가 된 이후에는 사실상 일방적인 경기 양상이 이어졌다. 이번 5연패를 분석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는 결정력이다. 실제로 대부분 경기에서 아시아 팀들도 기회를 만들었다. 문제는 골로 연결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반면 유럽과 북중미 강팀들은 적은 기회도 득점으로 연결했다. 월드컵에서는 한 번의 기회가 승부를 바꾼다. 한국과 멕시코 경기 역시 그랬다. 또 다른 이유는 선수층이다. 강팀들은 벤치 멤버까지 수준이 높다. 후반에 교체 선수가 들어와도 경기력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경우도 많다. 반면 많은 아시아 팀들은 주전 의존도가 높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이 떨어지면 경기력도 함께 하락한다. 이 차이가 경기 막판 실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피지컬 차이도 여전히 존재한다.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유럽 상위권 국가들과 비교하면 차이가 남아있다. 특히 공중볼 경합과 몸싸움 상황에서 차이가 드러난다. 세트피스에서도 이런 부분이 영향을 준다. 실제로 이번 대회에서도 여러 아시아 팀들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을 허용했다. 경험의 차이도 중요하다. 한국과 일본은 월드컵 경험이 풍부하다. 하지만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중요한 순간 침착함을 유지하는 능력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강팀들은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반면 경험이 부족한 팀들은 실점 이후 급격하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 카타르가 대표적인 사례였다. 그렇다고 이번 결과가 아시아 축구 전체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볼 수도 있다. 예전에는 유럽 강호를 만나면 경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한국은 멕시코와 접전을 펼쳤고 일본은 네덜란드와 비겼다. 호주는 튀르키예를 이겼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역시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이제 아시아 팀들은 강팀들과 싸울 수는 있다. 문제는 그 싸움을 승리로 바꾸는 마지막 단계다. 전문가들은 이를 월드컵 디테일이라고 표현한다. 결정력, 세트피스, 집중력, 선수층, 체력 관리, 이런 작은 요소들이 결국 승부를 가른다. 이번 5연패도 결국 그런 차이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아시아 축구는 분명 성장했다. 유럽파 숫자도 늘어났고 전술 수준도 높아졌다. 하지만 월드컵 우승 후보급 팀들과 비교하면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그래서 이번 5연패는 단순한 추락이 아니다. 오히려 세계 정상권과의 거리가 얼마나 줄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더 발전시켜야 하는지를 보여준 결과에 가깝다. 패배는 이어졌지만 대부분 경기에서 아시아 팀들은 경쟁력을 보여줬다. 이제 남은 과제는 좋은 경기력을 승리로 연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차이를 극복하는 순간 아시아 축구는 한 단계 더 높은 위치로 올라설 수 있을 것이다. 더 많은 아시아 팀이 높은 자리에서 우승을 두고 경쟁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팬들이 많이 있기에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